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노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가져왔어요. 은퇴 후에 집에만 있다 보면 저처럼 뭐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집 밖에서 소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은퇴자들에게 딱 맞는 부업들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같이 봐주시고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사실 저도 은퇴하고 나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 나이에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처음엔 설거지나 건물 청소 같은 일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요즘은 60대, 70대에도 할 수 있는 부업이 꽤 많더라고요. 돈도 벌고 몸도 움직이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요.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볼 건데 그 전에 우리 은퇴자들이 왜 이런 걸 찾게 되는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은퇴하신 분들 보면 자식 집에서 손주 돌보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딸이나 아들이 맞벌이 하다 보니 엄마, 아빠 저 좀 도와줘요 하면 자식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도 쉽지 않죠. 저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 챙기다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정작 본인 시간은 없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늙어서도 자유를 못 찾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던데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집 밖에서 나만의 일을 찾고 싶어지는 거 아닐까요? 돈도 벌고 내 삶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죠. 제 친구 김영자 씨는 67세인데 3년 전부터 손주 둘을 매일 돌보았어요. 처음엔 손주들이 귀엽고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인생은 어디로 갔나 싶더래요. 미용실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러다 작년에 용기 내서 딸에게 일주일에 사흘만 봐줄게라고 했대요. 처음엔 딸이 당황했지만 지금은 서로 더 좋은 관계가 됐다고 해요. 이런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부업 속에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바로 카페 아르바이트예요. 요즘 동네 카페 가보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서빙하거나 정리하는 모습 자주 보이죠. 하루 서너 시간 일하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65세에 카페에서 일 시작했는데 손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재밌고 다리 운동도 됐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 돌보는 대신 이렇게 밖에서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강남에 있는 오후의 햇살 카페에서는 은퇴하신 분들을 우대에서 채용한대요. 사장님이 젊은 직원들은 자주 바뀌는데 어르신들은 책임감도 강하고 꼼꼼하게 일하셔서 좋다고 하셨어요. 시급도 나쁘지 않고 출퇴근 시간도 조정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지난주에 동네 카페에 이력서 넣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 두 번째는 배달 대행이에요. 배달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자전거로 배달하거나 동네에서 짧은 거리만 뛰는 분들도 많아요. 체력이 좀 되신다면 도전해 볼 만하죠. 하루 2~3건 뛰면 2만 원 정도 벌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아침 1시간만 배달하고 용돈 만든다는 분도 봤는데 집에만 있는 것보단 훨씬 낫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비 오는 날은 쉬어도 되니까요. 요즘엔 전기자전거도 많이 나와서 체력 부담이 덜하다고 해요.
63세 박철수 씨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배달한대요. 주로 동네 반경 1km 이내로만 다니고 월 40만 원 정도 번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팠는데 오히려 지금은 건강해진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자기 체력에 맞게 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업은 반려동물 돌봄이에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잖아요? 주인이 여행 가거나 출장 갔을 때 집에 방문해서 밥 주고 산책시키고 놀아주는 일이에요. 시간당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자격증은 필요 없어요. 단지 동물을 좋아하고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으면 됩니다. 앱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일이라기보다 즐거운 취미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 동네 이웃 최영희 씨는 69세인데 반려동물 돌보미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번대요. 처음엔 앱 사용법도 몰라서 아들한테 배웠어요. 이제는 단골 고객도 생겼고 강아지들이랑 놀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동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업은 시니어 모델이에요. 요즘은 실버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요. 특히 노년층을 위한 의류나 건강식품, 여행 상품 같은 광고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의 시니어 모델을 찾고 있거든요. 촬영 한 번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부업은 동네 가이드예요.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현지인 가이드의 수요가 늘고 있어요. 서울 북촌에 사시는 박영수 씨는 주 2회 외국인들에게 한옥마을 투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영어 잘 못해도 번역기 쓰면 되고 진심으로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동화 구연사예요.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키즈카페 등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회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표현력이 풍부하신 분들께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오늘은 은퇴자들이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업에 대해 알아봤어요. 카페,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반려동물 돌보미, 시니어 모델, 동네 가이드, 동화 구연사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의 노후가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실제로 부업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인터넷과 앱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니어들을 위한 구직 플랫폼도 있어요. 시니어잡, 앙코르 커리어 같은 사이트는 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우대 옵션으로 검색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오프라인 방법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일자리 연결뿐만 아니라 기초 교육도 제공하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 친구 한 분은 노인복지관을 통해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는데 기본적인 교육도 받고 취업까지 연결해줘서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입소문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주변에 알려두면 뜻밖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저희 동네 황 선생님은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동네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골프장에서 시니어 캐디를 구한다는 정보를 얻었대요. 지금은 주 3일 골프장에서
일하면서 좋아하는 골프도 보고 용돈도 벌고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업을 시작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건 내가 이 나이에 잘할 수 있을까 였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치 보이고 적응 못하면 어쩌나 고민도 많이 했죠.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그런 걱정이 기우였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다는 게 장점이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이 젊은 직원보다 저한테 더 편하게 대화를 시작하시고 어머니 같아서 카페가 포근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는 현대적인 주문 시스템이나 용어가 낯설었지만 젊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금방 배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부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시간 관리일 거예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하루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기 쉽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TV 보다가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하루가 짜임새 있게 변했어요. 일하는 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집안일도 미리 해두고 퇴근 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식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됐어요. 무엇보다 내일은 뭘 하지? 라는 고민이 줄었어요. 시간표가 생기니까 남은 시간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부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죠. 솔직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여유롭게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매달 연금 받는 날이면 이걸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부업으로 월 50만 원이라도 더 생기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에 수리할 게 생겨도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생겼거든요. 제 친구 중에 김 선생님은 손주 용돈 주느라 본인 약값도 아끼셨대요. 그러다 카페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약국에서 영양제도 살 수 있고 손주들 용돈도 더 넉넉히 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내 돈으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게 자존감에도 정말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건강 측면에서도 부업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집에만 있으면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면 근력도 줄고 각종 성인병 위험도 높아지잖아요. 저도 은퇴 후 2년 동안은 집에만 있다 보니 체중이 10kg이나 늘었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당뇨병 올 수 있다고 하셔서 정말 놀랐죠. 그런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게 되고 가벼운 물건도 나르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어요. 6개월 만에 5kg이 빠졌고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량 증가가 약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다 줬죠. 이경자 씨 69세는 관절염이 심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대요. 그런데 동네 유치원에서 주 3일 급식 도우미로 일하면서 오히려 관절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요.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아팠어요. 적당히 움직이니까 관절도 부드러워지고 무엇보다 아이들 웃음소리 듣다 보면 통증도 있게 돼요 하셨어요. 적당한 활동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은퇴 후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갑자기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생각에 우울했어요. 그런데 부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다시 찾았어요. 카페에서 손님들이 커피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마다 작지만 큰 보람을 느꼈죠. 신기한 건 이런 작은 인정과 감사가 쌓이면서 자존감도 회복되고 삶의 의미도 다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박영수 씨는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동네 가이드 일을 시작하면서 달라지셨대요. 내가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 갖고 들어주니까 뿌듯했어요. 약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부업은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관계도 개선됐어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배우자나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기 쉽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 있으니까 남편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자녀들 전화 올 때마다 오래 통화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점점 외로워졌어요. 근데 부업 시작하고 나서는 집 밖에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니까 오히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과도 서로 할 얘기가 생기고 자녀들도 엄마가 요즘 활기차 보여서 좋다고 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업을 찾을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특히 시니어를 노린 일자리 사기가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불로 큰 돈을 요구하거나 너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곳은 조심해야 해요. 저희 아파트 이웃분이 발 마사지만 배우면 월 300만 원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200만 원 들여 교육받았는데 결국 일자리는 없었대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근로계약서도 꼭 확인하세요. 구두 계약만 하고 일하다가 나중에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최저시급,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자본을 꼭 보관해 두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문의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은퇴 후 행복한 삶의 비결을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은퇴하고 2년 동안 방황했어요. 갑자기 시간은 많아졌는데 뭘 해야 할지 몰라서 TV만 보고 집안일만 하고 점점 무기력해졌죠.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목적의식이 생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이걸 해야지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만난 다양한 정보들 덕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답니다. 박정희 씨 74세는 제과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은퇴하고 처음 2년은 정말 외로웠어요.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죠.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고민도 나누다 보니 외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제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밖에서 조금이라도 활동하는 게 건강에도 마음에도 더 좋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분들이 치매나 우울증 위험도 낮고 수명도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주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돈 벌러 다닌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불문하고 활동적인 삶을 선택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은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 배우는 새로운 지식, 느끼는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툴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점을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요즘은 거의 모든 일자리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배워보세요. 오늘은 은퇴자들을 위한 다양한 부업과 그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해본 부업이 있다면 어땠는지, 아니면 어떤 부업에 관심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